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입니다. 오늘은 대사정석이나 요도정석보다 더 어렵고 변화가 많은 나를자 협공정석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나를자 협공을 거의 관찰할 수 없는데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를자보다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의 퍼센트를 더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 붙여서 실리를 챙기는 정석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를자 협공을 갔을 때 사실 이 정석 또한 소목에서 국민정석이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바둑인들이 애용했던 정석인데, 이렇게 두어간다면 흑은 붙여가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AI 예시에서도 57%로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이때 A, B, C, D 4가지 정도의 응수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이 정석은요, 현존하는 정석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의 수를 보유하고 있는 정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먼저 A부터 살펴보시죠. 흑이 뻗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서도 2가지 행마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행마는 호구인데요. 호구를 쳤을 때 입구자를 두고, 여기서 흑이 입구자를 두었을 때 백이 벌려가는 자세가 나를자 또는 눈목자 또는 두 칸, 이제 취향대로 두시는데, 이제 보통 눈목자로 많이 두게 됩니다. 나를자로 덮어 씌우고요. 과거에 이제 많이 두어졌던 정석인데, AI에서는 이렇게 나를자를 두고 백이 나를자를 받을 때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제 3-3을 판다든지 다른 곳에 대세점을 차지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을 찌르고요. 받을 때 흑이 이렇게 지켜두고 백이 이제 이곳을 밀어가면 한 점을 제압할 때 한 칸을 뛰어가는 것까지가 과거에 많이 두어졌던 정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5대5의 결과고요. 흑도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끊어가는 변화가 복잡한데요. 한 점을 잡게 되면 단수를 쳐서 101점을 축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찔러가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무리가 되겠고요. 한 점이 부활하죠. 흑도 이렇게 뻗어서 두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AI에서 알려준 변화도 있는데 입구자를 두면 이 찔러가는 수를 엿보고 있죠. 그래서 흑이 받아 두어야 되는데 다시 나를자를 두고 이제 한 점을 버려서 두어가는 변화를 AI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쌍방 5대5의 호각의 진행입니다. 따라서 흑은요, 기존에 있는 정석대로 둘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도 약간의 변칙수인데요. AI에서 알려준 이 안쪽 끊음, 기존 정석 개념으로는 무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 이렇게 뻗어가는 변화에서도 호각이었고요. 정석 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두어가는 것보다 흑이 그냥 나를자를 한번 띄고 백이 받을 때 대세점을 가라 라는 거죠. 대세점을 갈 경우에 흑이 조금이라도 활발한 진행입니다. 백이 호구를 치는 자리가 좀 과거형 정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시대를 맞이하기 직전에 유행했던 이 두 칸 띵, 이 수는 이제 프로들 기보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초창기에 이렇게 입구자의 행마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입구자를 가면 백이 두 칸을 띄고 흑이 들여다보면 이제 막아서 백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일선에 젖혀서 넘어가는 자세가 좋죠.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 칸을 벌려가게 되면은 흑 모양이 약간 중복이기 때문에 백이 좀 더 활발하다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수가 강력하더라고요. 백이 호구를 칠 때 한 번 더 지켜두면 이 결과 역시 흑이 약간은 활발한 진행입니다. 흑이 입구자를 둔 수는 들여다보는 수를 엿보고 있고요. 그래서 백도 이 들여다보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구를 친다면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대로 이렇게 나를자로 덮어 씌워서 한 번 더 중앙으로 나를자를 가서 발빠르게 대세점을 차지한다면 역시 흙이 활발한 진행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수가 등장했죠. 그 AI 시대 이전에도 이 나를자가 대유행했습니다. 나를자의 의미는 뭘까요? 똑같이 받았을 때 축관계가 성립합니다. 끊고 이제 넘어가는 자세를 이제 취한다면 단수를 쳐서 따냈을 때 흙의 모양이 그 좀 전에 이 한 칸에서 이렇게 뭉쳐있는 형태에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칸이 띄어져 있어서 흙이 활발한 진행이죠. 만약 이렇게 치받는다면 단수를 쳐서 흙이 축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백이 망했습니다. 나를자가 통렬한 수인데 그 나를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받아주는 기사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연구된 수가 이렇게 치받는 수였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수법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뻗어두고 다시 이 선을 치중해서 막아 두었을 때 이렇게 찝고 좀 전에 치받는 수로 인해서 찝는 수가 성립하는데요. 찝고 이렇게 끊어서 정석을 전개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쌍방 호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존 과거형 정석인데요. 그런데 AI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백이 치받았을 때 그냥 뻗으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결과를 보고 그 당시에 백이 이렇게 따라서 젖혀두게 되면은 흙이 치중을 가서 막고 백의 약점을 공략하더라도 백이 넘었을 때 흙의 모양이 중복이기 때문에 흙이 당했다라는 이론이 있었는데요. AI를 찍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백이 뻗었을 때 일단은 급소가 남아있죠. 급소를 노리면서 이렇게 밭전자로 널찍이 뛰어가는 변으로 이제 갈라가는 자세가 좋은데요. 백이 한 칸으로 지켰을 때 다시 이 선을 뛰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알려준 변화도인데요. 다시 한 점을 제압하고 이때 그 기존에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약간 속수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속수가 아니더라고요. 이어가는 수는 굉장히 두터운 한 수입니다. 물론 백도 호구 모양이 좋지만 다시 선수를 잡아서 그 이제 두 칸 정도로 벌려갔을 때 이 결과는 흙이 75%로 굉장히 활발한 진행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많은 프로들이 연구를 했었던 이 치받는 수로 인해서 이 흙의 치중가는 그러니까는 백의 약점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정석이 전부 사라졌어요. 전부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늘어두어도 충분히 흙이 우세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백이 넘었을 때 그냥 따내지 않고 이어서 호구를 칠 때 다시 선수를 잡는다라는 거죠. 흙이 75%로 활발한 진행입니다. 의외였던 점은 사실은 호구 치는 수법은 고전 정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칸 띄는 것이 이제 그나마 최신형 버전이었고 많은 기사들이 이제 두었었던 형태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AI에서는 전혀 다른 수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로 한번 치받아 보겠습니다. C로 치받는 수는 이렇게 끊어가는 자세가 일단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없어진 정석이고 속임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흙이 먼저 잡히는 형태고 젖혔을 때 빈삼각으로 늘어서 백을 살려갈 수 있는 형태죠. 하지만 지금 두점머리의 자리가 좋고요. 두점머리를 먼저 젖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뚫고 나왔을 때 이 2점 잡히는 자리가 맛보기가 되어서 100이 딱 걸려든 형태죠. 따라서 100은 이제 기존 정석 책에 보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뻗고 흑은 급소 자리를 한번 교환한 뒤에 이렇게 호구를 쳐서 2점을 버리는 그런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정석대로 전개가 된다면은요, 흑이 무려 85%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둔다면 100이 망한 거겠죠. 따라서 치받는 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정석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민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안쪽 저침 두어 보겠습니다. 자, 끼어가는 수가 통렬하고요. 단수를 쳤을 때 흑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축이 불리하다면 그냥 한 점을 제압하고요. 2점을 버렸을 때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것이 가장 기본형이고 국민정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흑이 65% 유리한 진행입니다. 축이 유리할 경우에 밀어가는 수가 강력합니다. 밀기 전에 단수를 치고요. 밀고 축은 이렇게 이었을 때 이 2점을 모으는 축을 봐야 되는데요. 우상기에 흑돌이 놓여있다면 흑이 축이 유리하겠죠. 따라서 100도 늘어서 둘 수밖에 없는데 유진행은 이제 바둑판의 4분의 1을 가득 채우는 또 가장 유명한 정석이기도 합니다. 수순을 따라가 보면요. 요것이 기존에 그 기존 정석으로 알려져 있던 수순들인데요. 다시 이제 공격에 들어가면 중앙으로 돌파를 하고 중앙에 눈목자를 두면 또다시 밀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이제 정석인데 이 정석은 전개가 됐을 때 흑이 무려 75%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었을 때도요. 그 밀어가는 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밀지 않고 인공지능 예시에서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를 정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밀어가면 늘어서요. 붙이면 젖혀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알려준 변화도인데 이렇게 두어갈 경우에 흑이 85%로 100이 망한 결과입니다. 사실 그 인간들이 보기에 서로 비슷하다, 쌍방 호각의 진행이다, 이 정도로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정석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수순들도 당연한 수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젖혔을 때 끊어가고 끼어가는 변화에서는 100이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먼저 단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단수를 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친다면 같은 형태로 환원이 되겠죠. 아래를 칠 때 잇고 이렇게 뻗는다면 A로 넣는다면 끊어서 101점이 축으로 잡히고 귀에 이제 흑 2점이 그 준동하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받는다면은 90% 이상으로 100이 망했고요. 손을 뺀다면은 꼬부리고 치중 갔을 때 수가 나죠. 먹여쳐서 단패가 나기 때문에 바둑 끝났습니다. 따라서 100이 그 흑이 이었을 때 A로 늘어가는 수는 성립하지 않고요. 막는 수가 좀 어려운 응수인데 나를자를 덮어 씌우는 수를 AI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을 잡는다면 끊어서 101점을 축으로 제압하면 흑이 94%로 100이 망한 결과고요. 만약 100이 이렇게 밀어서 둔다면 흑 2점을 움직였을 때 이 붙이는 수가 통렬합니다. 막상 흑이 어렵기 때문에 2점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버린다면 좋은데요. 버리는 진행을 선택을 해서 먼저 끊어가는 수가 좋고요. 100이 받아줄 때 다시 치받아서요. 100이 받는다면 2점 머리 두들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100이 이제 한 칸을 뛴다면 다시 2점을 제압해서 이 결과 또한 100이 나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석이 전개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흙이 70% 이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B로 안쪽으로 젖히는 수도 이제는 사라진 정석으로 치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하고 C의 결과가 안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이었던 D의 행마를 보겠습니다. 이 두 칸 띠은 아래를 젖혔을 때 안쪽을 젖혀서 흙이 걸려든 형태죠. 한 점을 제압해도 끊기는 약점이 생겨서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도 치받는 수가 정수인데요. 이런 형태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입구자를 두고 막았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의외로 흙이 72% 유리합니다. 늘었을 때도 결과는 비슷한데요.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 흙이 70%로 유리합니다. 이 정석도 이제는 100으로 둔다면 그냥 간단하게 치받아서 100이 받을 때 입구자를 둔다면 흙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A, B, C, D의 정석의 행마를 이제 전부 보여드렸는데요. 놀랍게도 AI에서 추천하는 행마는 이 중에 없습니다. AI 예시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행마는 바로 날일자였는데요. 이 날일자는 바로 덮어 씌우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만약에 는다면 이렇게 덮어 씌워서 한 점을 버리고요. 다시 대세점을 선착했을 때 100이 55%로 약간 활발한 진행입니다. 아래편을 젖힌다면 안쪽을 젖혔을 때 끊어도 흙의 약점이 노출되는 상황이죠. 성립하지 않고요. 흙의 정수는 치받는 수인데 100이 가만히 늘었을 때 지금 백돌이 날일자가 이 날일자로 다시 달리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혹으로 받아두고요. 다시 두 칸으로 벌리는 것까지가 AI에서 추천하는 변화도였습니다. 결론은 흙이 55%로 조금이나마 활발한 진행입니다. 마지막에 이 두 칸 벌림이요. 만약 우측에 흙돌이 있다면 다가서서 뒷문이 열려서 별로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대세점을 가면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상대방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간다면 내가 이 변을 키웠을 때 더욱 큰 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낮게 벌리는 것보다 높게 벌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요즘 이 높게 벌려가는 것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수는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이 한 칸 낮은 협공, 날일자 협공, 구독자님께서 의뢰하신 정석 중 하나인데 언젠가는 제가 해야지 하면서 이제야 지금 하는데요. 흙이 붙여가는 수 역시 일감대로 두시면 좋겠고요. 100이 여기서 다양한 행마가 있는데 B와 C는 퍼센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A로 두더라도요. 늘어서 두고 호구 치는 수가 가장 확률이 높은데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대로 전개를 하시면 되겠고요. 날일자로 씌우고 다시 날일자를 씌우고 받을 때 대세점을 선착합니다. D로 벌려도 간단하게 치받아서 다시 입구자로 치받아서 두시게 되면은 흙이 확률이 72%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100의 행마는 AI에서 알려주는 정수는 이렇게 날일자, 의외의 날일자였는데 늘어둔다면 날일자로 덮어 씌워서 이제 봉쇄가 되는 자세가 좋고요. 치받는다면은 뻗어서 호구를 쳐야 되는데 다시 두 칸으로 벌려가는 수를 AI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정석이 복잡하고 거추장스럽다고 느낄 만큼 변화가 참 많은데요. 특히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날일자 협공 정석은 변화가 참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출간됐던 정석 책들에서 정석을 암기해서
학습하시는 것보다 인공지능 수법을 익히시는 게 훨씬 더 기력 상승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